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법무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동안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이 점검반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종합적인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과 외부 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는 다른 처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정시설의 보안구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방문자뿐만 아니라 정보 관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의 핵심 인물이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희구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이 더욱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은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했습니다. 접견 인원도 무려 328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구치소 접견 현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시간과 횟수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접견 장소도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습니다. 이는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된 특별한 공간에서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 접견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접견 방식에 대해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용 질서와는 다른 특별한 처우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사회적으로 커지자 이러한 단독 접견은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여론의 압력과 비판이 실제 처우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접견 시간과 인원 규모를 다시 살펴보면 329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평균 몇 시간씩 변호인과 만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328명이라는 접견 인원도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이 접견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내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를 때는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교정시설의 보안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치소는 국가의 중요한 보안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보안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교정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무단 반입 같은 사건은 보안상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정보 관료들의 법 준수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형집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것은 권력, 기관 내부의 법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변호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 행사가 과도하거나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사와 발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강희구 전 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휴대전화 반입뿐만 아니라 다른 특혜 제공 행위들도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찰 조사 결과도 관심을 끌 부분입니다. 이번 특혜 제공과 관련해서 교정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수용 관련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든 일반인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수사와 개선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에 대한 법무부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